65에 무슨 대학이냐고요? 엄마 밥이나 차리라던 남편의 비수 같은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어렵게 손에 쥔 합격증을 눈앞에서 잔인하게 찢어버리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오랜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결국 저는 당당하게 입학식 무대에 섰고 제 이름이 불리자 남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격렬했던 순간, 그 숨막히는 가족 갈등과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결혼 41년 차, 제 이름 석자. 대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개인의 삶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고, 그 아쉬움과 미련은 제 가슴 한편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자녀 양육, 그리고 시부모님 병수발과 봉양까지 한시도 쉬어본 적 없는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40년은 오로지 가족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루지 못한 꿈 하나가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부였습니다. 책을 읽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지적인 즐거움과 세상과의 소통을 저는 늘 동경해왔습니다. 늦게나마 못다 이룬 배움의 한을 풀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늙은 나이에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시라도 집안일에 소홀해져서 눈총을 받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에 몰래 책을 펴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불빛도 켜지 못하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학업의 한을 풀기 위한 저의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을 밤잠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마침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 합격증이 제게는 그 어떤 명문대 졸업장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던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인 것은 합격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작은 축하와 따뜻한 격려라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가 들뜬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소중한 합격증을 내밀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수고했다, 잘했다 같은 덕담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더니 제 손에 들린 합격증을 가로채 순식간에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65의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미쳤어, 정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주책 맞게 학생 흉내 낼 시간에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김치 떨어졌다는데 아직도 담그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어휴, 한심해 정말.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밥은 누가 차리고 병원은 또 누가 챙길 건데?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당신 할 일 다 끝난 줄 알아? 당신 없으면 이 집은 누가 돌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그 잔인한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40년 세월과 그 모든 희생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도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늙은 며느리가 철없이 주책을 부린다며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사돈네 팔촌 다 아는 일인데 망신스럽다고 비웃었습니다. 친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우리 딸은 지금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해서 애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마세요. 우리 조카 대학 들어가고 유학 준비해야 하는데. 형님이 이러시면 되겠어요? 라며 제 꿈을 완전히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세월 바쳐온 노력과 희생은 물론 제 개인적인 열망까지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서러웠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꿈이었으니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어머님도 제가 더 잘 보살피고 당신 밥상도 거르지 않고 차려드릴게요.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도 제 삶이 있잖아요.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학교에 갈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어. 그는 제 책들과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 모아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양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리 집에서 해야 할 일이나 잘하면 돼. 쓸데없는 생각 말고 현실이나 똑바로 살아. 늙어서 주책 떠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게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제게는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에게서 받은 용돈을 아끼고 아껴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그 돈이라면 충분히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등록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저는 희망을 품고 비상금을 꺼내기 위해 숨겨둔 곳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숨겨두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 돈 말이야? 당신 쓸데없이 학교 간다고 난리치기에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시누이 딸 해외 연수비로 보냈어. 어차피 당신도 못 갈 학교였는데 잘 됐지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라고요? 그게 어떤 돈인데 함부로, 제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쓸데없는 짓에 쓸 돈 아니었나? 그걸로 뭐라도 공부해서 인생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조카 공부에 투자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지. 잘된 일이야.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뭘 그래? 신우이는 제게 뻔뻔하기 짝이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우리 딸은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해외에서 연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형님처럼 늙어서 공부해봤자 어디에 쓰려고요? 이미 다 늦었잖아요. 젊은 애한테 투자하는 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일이죠. 형님도 이해하시죠?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파렴치한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기만당하다니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아이의 학교에 제가 건강 문제로 입학을 포기했다고 거짓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학교에 연락을 취했을 때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제게 직접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합격 사실을 알고 등록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요. 전화기 너머 학교 담당자의 목소리는 제게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어머님께서는 성적과 특별한 사연을 인정받아 장학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가져갔지만 제 입학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꿈을 이렇게 무력하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제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입학식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입학식 날. 저는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제가 학교를 포기한 줄 알고 있었기에 제 연락을 받고 행사에 왔다가 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학식 강당에 앉아있던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곧이어 신입생 대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신입생 대표 김말년 학생, 제 이름이 불리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한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무대 아래에서 여보, 당신 미쳤어? 당장 내려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 창피해 죽겠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제 손에 쥐어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맺혔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40년 서름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시누이 딸의 공부는 미래고 제 공부는 주책입니까? 늙은이의 쓸데없는 짓입니까? 남편은 합격증은 찢을 수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 깊이 품어온 꿈까지 찢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오직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 속 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배우고 제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무대 위로 올라와 제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를 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폭력적인 태도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제 꿈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제 학비를 되찾을 것이고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기 위해 생활을 분리하기 위한 도움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구속과 억압 속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당신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가? 당신이 학교에 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우리 엄마 수발은 누가 들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의 애원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무료로 일해줄 사람이었군요. 40년 넘게 당신들의 하녀 노릇을 했으니 이젠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지난 41년의 세월 동안 저희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썼습니다. 저희 젊음과 꿈을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까지 제게 내놓으라고 할 권리는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한과 서러움을 더는 제 가슴에 담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딸의 해외 연수비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사라진 뒤에야 제가 해오던 집안일과 당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늦은 깨달음에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도 배움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억압받던 한 여성의 통쾌한 자립은 이토록 감동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꿈을 남편이 다시 짓밟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면 과연 그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닌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